이 사람 오늘 죽습니다. 홍세프가 예언한 그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드러나는 단서들이 전부 한 명을 가리키기 시작하는데요. 마지막 반전까지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누가 죽을지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 죽음이 하네라가 준비한 수술대가 아니라 그녀가 깔아둔 마지막 덫안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거였습니다. 하네라는 그날 아침 유난히 숨이 가빴습니다. 건양그룹 부회장 하네라가 사람들 앞에서는 늘 완벽했잖아요. 흔들림 없는 목소리, 흐트러짐 없는 눈빛, 누구도 쉽게 가까이 못 오게 만드는 냉기까지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하네라가 스스로 수술을 선택했거든요.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니라 모든 걸 다시 주기 위한 수술이었고, 어쩌면 그녀가 그토록 숨기던 과거를 통째로 봉합해버리는 수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네라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 차정원이 오늘 병원에 온다는 소식도 함께였는데요. 차정원은 지금 건양그룹 후계자 진세훈의 아내가 되기 직전이었고 세상에는 주영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주영채 행세를 시작했던 순간부터 차정원은 거짓말의 성에 갇혔고 그 성을 유지하려고 더 큰 거짓말을 얹고 얹었었더라고요. 하지만 그 거짓말이 하네라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며느리 주영채가 사실은 자신이 버렸던 딸수아, 즉 차정원일 수도 있다는 공포와 기대가 함께였으니까요. 하네라는 자신의 비서 윤비서에게 낮게 말했는데요. 윤비서, 오늘은 단 한 글자도 새지 않게 막아. 병원 안팎, 기자, 난숙 쪽 사람들, 영채 쪽 사람들 다. 윤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하네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하네라가 떤다는 건 하네라가 통제 못하는 변수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변수가 바로 홍세프였습니다. 공난숙의 집에서 일하던 홍세프, 사람들 눈에는 그냥 말 잘 듣는 셰프였지만 사실은 머속인 내지 역술가였죠. 그 홍세프가 새벽부터 공난숙의 집을 나와 병원으로 향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윤비서가 멈칫했는데요. 부회장님, 홍세프가 병원으로 온다고 합니다. 하네라는 순간적으로 웃어버렸습니다. 웃음이었지만 그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역술가 흉내내는 사람 하나가 뭘 하겠어. 그렇게 말했는데요. 하네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홍세프는 흉내가 아니었습니다. 공난숙이 사람을 쓰는 방식은 늘 정확했으니까요. 사랑보다 돈, 모성보다 비즈니스가 우선인 공난숙이 쓸모없는 사람을 곁에 둘 리 없었고 홍세프는 공난숙의 때를 읽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세프가 오늘 병원으로 온다는 건 공난숙이 오늘을 끝장내겠다는 신호였던 거였습니다. 하네라는 병원 복도 끝에 선 황 실장을 불렀습니다. 진태석 회장의 비서, 씨름 선수 출신 해결사 황 실장.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는 충직한 오른팔이었죠. 황 실장,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병원 안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만큼은 막아. 황 실장은 짧게 대답했는데요. 알겠습니다. 회장님도 곧 도착하십니다. 진태석, 젠틀하고 스마트한 얼굴로 첫사랑과 재결합한 로맨스로 유명했지만 실은 원하는 건 반드시 쟁취하는 냉혹한 사업가. 하네라가 가장 사랑했고 가장 두려워하는 남자였습니다. 하네라는 그 남자를 얻기 위해 딸 수아 차정원까지 버렸고 한영순이라는 과거를 지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딸이 다시 하네라의 며느리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하네라는 오늘 수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진태석의 마음을 확정 지으려고 했습니다. 수술이라는 약점을 보여주면 사람은 붙잡힙니다. 특히 진태석 같은 남자는 내 것이 흔들릴 때
더 잔인하게 움켜쥐거든요. 한혜라는 그걸 계산했는데요. 그때 병원에 진세훈이 도착했습니다. 진세훈은 건양그룹 부사장, 태석과 전처 사이 아들이고 한혜라에게는 계모였죠. 진세훈은 차정원을 주영채로 알고 사랑했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우월한 외모와 따뜻한 마음이 있지만 생모를 버린 아버지 진태석에 대한 반항심으로 삐딱하게 살아왔던 남자. 그런데 차정원에게는 이상하리만큼 약해졌습니다. 진세훈은 한혜라 앞에서 잠시 멈칫했는데요. 어머니 아니 부회장님, 수술 꼭 오늘 하셔야 합니까? 한혜라는 어머니라는 말에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진세훈이 자신을 어머니로 부를 때마다 한혜라는 모성의 죄책감과 권력의 쾌감이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그 감정이 더 잔인하게 뒤섞였습니다. 세훈아, 사람은 아플 때 더 솔직해진다. 내가 오늘 솔직해지기 싫어서 오늘 끝내는 거야. 진세훈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끝까지는 이해 못했지만 한혜라의 얼굴이 창백한 걸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진세훈은 결국 말했는데요. 영채 아니, 제 아내가 곧 도착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끼리. 가족이라는 단어가 한혜라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가족. 한혜라가 스스로 깨부순 단어였고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으려 했던 단어. 그런데 그 가족이 차정원이라는 얼굴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숨을 얕게 쉬었습니다. 주영채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오늘은 그 가면이 유난히 무거웠거든요. 차정원은 차기범의 호소로 진실을 밝히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살인자 누명을 쓴 아버지 차기범, 그리고 자신을 버린 엄마 한혜라. 그 둘 사이에서 차정원은 늘 상처였고 늘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직전 차정원은 한혜라가 자신의 생모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 순간부터 차정원은 용서가 아니라 복수를 선택했었습니다. 차정원 옆에는 주하늘이 있었습니다. 호적상 주영채의 오빠이자 공난숙의 호적상 아들. 치밀한 전략가이면서도 사랑 앞에서는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순정남. 주하늘은 차정원이 가짜 영채인 걸 알면서도 차정원을 사랑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양모 공난숙의 오른팔인 주하늘은 오늘 누구 편에도 완전히 설 수 없는 지옥에 서 있었죠. 주하늘이 낮게 물었습니다. 정원아 오늘 진짜 끝낼 거야? 차정원은 웃는 척 했는데요. 그런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끝내야죠. 끝내야 내가 숨 쉬어요. 주하늘은 그 말이 너무 아파서 차정원의 손을 잡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잡는 순간 더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주하늘은 결국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홍세프가 오늘 병원으로 들어온대. 양모 난숙 회장이 움직였어. 차정원은 그 이름 공난숙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공난숙은 사랑보다 돈, 모성보다 비즈니스가 우선이었고 건양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딸 주영채를 진세훈과 결혼시키려 했습니다. 차정원이 주영채 행세를 하는 걸 알면 공난숙은 차정원을 찢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공난숙은 이미 차정원을 도구로 보고 있었고요. 차정원은 주하늘을 보며 말했는데요. 하늘 오빠는 난숙 회장님 편이에요? 제 편이에요? 주하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답이었죠. 주하늘은 누구 편도 아닌 채 진실 편을 가장하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이 기다리는 건 아버지 죽음의 진실이었고 그 진실을 위해 오늘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 위에 차정원이 올라와 버렸습니다. 주하늘은 힘겹게 말했는데요. 나는 너 편이고 싶어. 근데 내가 가진 카드가 나를 양모 편으로 끌고 가.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현실적이라서
더 잔인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가 술렁이었는데요. 구실장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공난숙이 등장했습니다. 더 크라운 캐피털 회장 공난숙, 재벌 총수들도 고개 숙이게 만드는 사업가 기질. 공난숙은 늘 냉정했는데 오늘은 더 차가웠습니다. 공난숙 뒤에는 홍세프가 있었습니다. 홍세프는 앞치마 대신 검은 코트를 걸치고 있었는데요. 셰프처럼 보이지 않았고 마치 장례식에 온 사람 같았습니다. 홍세프의 눈이 병원 공기를 한번 훑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혜라가 있는 수술 대기 구역 쪽을 바라봤습니다. 공난숙이 차정원을 발견하자마자 웃었습니다. 우리 영채 왔네. 그 우리라는 단어에 차정원의 위장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차정원은 웃었습니다. 주영채처럼 아주 자연스럽게요. 엄마, 여기서도 그 말투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공난숙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러고는 주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아, 오늘은 내가 실수하면 안 돼. 주하늘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차정원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오늘 공난숙이 준비한 건 결혼식이 아니라 처형식이라는 걸요. 공난숙은 곧장 한혜라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한혜라와 공난숙, 두 여자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사이가 칼날이었습니다. 한혜라가 먼저 말했는데요. 공 회장님이 여긴 웬일이세요? 제 수술 소식이 그렇게 반가우셨나 봐요? 공난숙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반갑죠? 사람은 아프면 계약서에 사인하기 쉬워지잖아요. 한혜라의 미소가 조금 굳었습니다. 공난숙은 늘 돈으로 찔렀고 한혜라는 늘 체면으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홍세프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혜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는데요. 부회장님, 오늘은 수술이 아니라 수거날입니다.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비서가 먼저 나섰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홍세프는 윤비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혜라만 봤습니다. 오늘 죽는 사람 부회장님이 아니에요. 부회장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부회장님이 깔아둔 덫에서 시작돼요. 한혜라는 웃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홍세프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순간 한혜라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이 하나였거든요. 진태석. 한혜라는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진태석이 죽는다? 그럴 리가 없죠. 하지만 한혜라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거짓과 욕망이 진태석에게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요. 한혜라가 낮게 말했는데요. 홍세프공 회장님 장난감으로 살지 말고 내 인생이나 걱정해. 홍세프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부회장님은 한영순으로 살던 시절 가장 소중한 걸 버렸죠. 그 업보가 오늘 피로 돌아옵니다. 그 이름 한영순이 나오자마자 한혜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한혜라가 평생 지우려고 했던 이름.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치명적이었죠. 진세훈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한영순이 누구? 한혜라는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세훈아,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런데 차정원이 그 순간 조용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한영순 엄마 이름이었죠? 공기가 다시 한번 깨졌습니다. 엄마라는 말이 차정원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 한혜라가 가장 듣고 싶었고 동시에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었죠. 한혜라는 차정원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며느리 주영채의 얼굴로 자신을 찌르는 눈빛. 한혜라는 그 눈빛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젊었을 때 세상을 증오하던 눈빛이랑 닮아 있었거든요. 하네라가 낮게 웃었는데요. 영채야,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니? 차정원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친근한 말투로 더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부회장님이 버린 딸이요. 아직도 수아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윤비서가 숨을 삼켰고 진세호는 멍해졌습니다. 주하늘은 눈을 감았습니다. 공난숙은 흥미로운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공난숙은 이 장면을 기다렸던 겁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싸움이 아니라 모녀의 피바다를요. 그런데 하네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말했는데요. 그래. 내가 수아라면 더 좋네. 내가 널 버린 게 아니라 널 살리려고 그랬다고 하면 넌 믿을까? 차정원은 순간 흔들렸습니다. 사람은 끝내고 싶어 하면서도 한 번쯤은 혹시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차정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차정원은 곧 기억했습니다. 차기범이 살인자 누명을 쓰고 무너졌던 날 하네라는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때 하네라는 살인자의 아내라는 굴레를 벗기 위해 딸까지 버렸습니다. 그 사실이 차정원의 뼈에 박혀 있었죠. 차정원이 웃으며 말했는데요. 믿어요. 부회장님은 늘 자기 살리려고 하는 말은 참 잘하니까. 그 말이 칼이었습니다. 그때 황 실장이 들어와 진태석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진태석이 나타나자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진태석은 상황을 한 번에 읽었습니다. 진태석은 늘 젠틀하게 웃지만 눈은 계산기였거든요. 진태석이 하네라에게 물었습니다. 헤라, 지금 무슨 소란이지? 하네라는 진태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태석 씨, 오늘만 넘기면 돼요. 오늘만 제발. 그 제발이라는 말은 하네라에게서 거의 나오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진태석은 그 한마디에 오히려 확신했습니다. 오늘 하네라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고 그 숨김이 건양그룹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거리요. 진태석은 시선을 차정원에게 옮겼습니다. 며느리 주영채. 그런데 그 며느리의 눈빛이 하네라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순간 아주 위험한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진태석의 과신은 늘 문제였지만 오늘은 그 과신이 흔들렸습니다. 진태석은 하네라가 정원의 친딸일 거라고는 예측 못했던 남자였죠. 그런데 지금은 예측이 아니라 직감이었습니다. 그 순간 홍세프가 다시 말했는데요. 회장님, 오늘 죽는 사람은 회장님이 가장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진태석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지? 공난숙이 대신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셰프요. 근데 말이 좀 맞는 편이라서요. 진태석은 공난숙을 봤습니다. 진태석은 공난숙이 건양그룹을 노린다는 걸 알면서도 늘 딜의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난숙의 표정은 딜이 아니라 사냥이었죠. 진태석은 황 실장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황 실장, 공 회장 사람들 동선 통제해. 황 실장이 움직이려는 찰나 병원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하네라 수술 준비가 시작된다는 방송이었죠. 수술대까지 가는 그 복도는 하네라가 빠져나갈 수 없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에 누군가 덫을 깔아놨습니다. 차정원이 그 덫을 깔았고 공난숙이 그 덫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고 진태석이 그 덫을 필요하다고 승인해버린 모양새가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마지막 회는 숨을 못 쉬게 흘러가는데요. 하네라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면서도 머릿속으로 계산했었습니다. 내가 수술대에 올라가면 내 약점이 된다. 하지만 내가 수술을 미루면
공난숙이 더 큰 폭탄을 터뜨릴 것이다. 차정원이 진실을 까면 나는 끝이다. 그런데 차정원이 진짜 내 딸이라면 내가 아직 쓸 수 있는 마지막 무기가 모성이다. 한혜라의 모성은 늘 늦었고 늘 계산적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본인도 헷갈렸습니다. 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는데요. 부회장님, 수술 들어가셔야 합니다.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혜라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완벽한 한혜라. 그런데 그 완벽함 뒤로 한영순이 비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가난한 한바집 딸이었던 한영순이요. 그때 차정원이 수술 대기실 문 앞에 섰습니다. 차정원은 조용히 말했는데요. 엄마 아니 부회장님. 수술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혜라는 심장이 내려앉았는데도 태어난 척했습니다. 물어봐. 차정원은 눈물을 참고 웃었습니다. 나 버릴 때 진짜 한 번도 나 생각 안 했어요? 이 질문이 가장 무서운 질문이었죠. 사실이 아니라 마음을 묻는 질문. 한혜라는 사실로는 변명할 수 있어도 마음으로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한혜라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혜라는 그 순간 차기범이 떠올랐습니다. 강직하고 착했던 차기범 기타리스트의 꿈을 접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한영순 한혜라와 결혼했던 남자. 살인죄로 구속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고 그때 한혜라는 딸까지 버렸습니다. 한혜라는 아주 작게 말했는데요. 생각했지. 차정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버렸어요? 한혜라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처음으로 사람 같아졌습니다. 내가 그때는 너무 무서웠어. 살인자의 아내로 살기 싫었고 너까지 그 굴레에 묻고 싶지 않았어. 차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질 뻔했는데요. 차정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차정원은 모성을 원하는 딸이 아니라 복수를 결심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럼 이제요? 이제는 안 무서워요? 한혜라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제는 무서운 게 굴레가 아니라 진실이니까요. 바로 그때 홍세프가 수술 대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들이닥쳤다가 맞았습니다. 구실장이 막으려 했지만 홍세프는 이미 결심한 얼굴이었고 공난숙은 막지 않았습니다. 공난숙은 오히려 홍세프가 뭘 말할지 즐기고 있었죠. 홍세프가 한혜라에게 다가가 낮게 말했는데요. 부회장님, 수술 들어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오늘은 칼이 몸이 아니라 관계를 가릅니다. 한혜라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 나가. 홍세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을 했는데요. 오늘 죽는 사람은 한혜라가 아니라 한혜라를 살게 했던 이름입니다. 회장님이 가장 믿는 사람 손에서 피가 나요. 그리고 그 피는 딸에게로 갑니다. 한혜라가 피를 떠올리자마자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간 장면이 있었습니다. 진태석의 비밀 금고, 그 안에 있던 서류, 그리고 자신이 몰래 바꿔치기 해둔 한 장의 진단서. 한혜라는 오늘 수술 직전 진태석에게서 건양그룹의 결정권 일부를 넘겨받으려 했고 그걸 위에 수술 동의서에 특별 조항을 넣어두었는데요. 그 조항은 한혜라가 살아도 죽어도 건양의 지분이 한혜라가 지정한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혜라가 지정한 사람은 며느리 주영채, 즉 차정원이었습니다. 한혜라는 속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날 무너뜨리려 해도 결국 넌 내 사람이 된다. 이게 한혜라의 마지막 덫이었죠. 그런데 홍세프의 말대로라면 그 덫이 피를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진태석이 들어왔습니다. 진태석은 대기실 공기를 읽고 바로 핵심을 찔렀습니다. 해라.
너 무슨 서류를 손댔지? 한혜라가 굳었습니다. 진태석은 이미 눈치챘습니다. 진태석이 가장 믿는 사람은 황 실장이었고 황 실장은 오늘 이상한 보고를 하나 올렸거든요. 한혜라의 수술 동의서 파일이 병원 서버에서 누군가 수정되었다는 것. 그 누군가가 한혜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진태석이 차갑게 말했는데요. 너는 언제부터 건양을 수술하듯이 다루기 시작했지? 한혜라는 결국 진태석에게 매달렸습니다. 태석 씨, 난 당신을 위해서. 진태석이 끊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였지. 그 말이 한혜라를 찢었습니다. 한혜라는 처음으로 깨달았는데요. 자신이 평생 사랑이라고 믿었던 게 사실은 소유였다는 거리요. 차정원은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차정원이 원한 건 한혜라의 몰락이었는데 막상 한혜라가 무너지는 순간 차정원은 복수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결핍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엄마가 나를 진짜로 안아줬으면 하는 그 결핍이요. 바로 그때 모든 게 터졌습니다. 진태석이 황 실장에게 한혜라의 서류를 넘기라고 했고 황 실장은 망설였는데요. 황 실장은 한혜라가 아니라 진태석에게 충직했지만 오늘만큼은 불법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한혜라가 덫을 깔았고 그 덫이 건양그룹과 공난숙의 싸움에 불을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난숙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난숙은 미소 지으며 말했는데요. 회장님, 사인 한 번 잘못하면 며느리가 아니라 적한테 건양을 넘기는 거예요. 진세훈이 놀라서 차정원을 봤습니다. 영채 이게 무슨... 차정원은 숨이 막혔습니다. 진세훈의 눈빛이 무너지는 게 보였거든요. 차정원이 가장 잔인했던 선택은 진세훈의 사랑을 이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진세훈은 진짜였고 차정원은 가짜였는데 그 사이에서 진짜처럼 아팠습니다. 주하늘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하늘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양모 공난숙의 오른팔로 남을 건지 차정원의 조력자로 남을 건지 주하늘은 결국 차정원을 바라보고 말했는데요. 정원아 이제 더는 숨기지 마. 그 말이 떨어지자 차정원은 결국 무너져서 고백했는데요. 세훈 씨나 주영채 아니에요. 진세훈은 믿고 싶지 않았지만 차정원의 눈빛이 너무 진짜라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럼 너는 누구야? 차정원은 숨을 고르고 말했죠. 차정원. 그리고 한혜라 부회장님이 버린 딸 수아요. 그 순간 진태석도 계산이 빨라졌습니다. 혜라의 친딸이면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가 통째로 무너지고 권력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홍세프의 예언이 겹쳐 들려옵니다. 오늘 죽는 사람은 회장님이 가장 믿는 사람 손에서 피가 난다. 황 실장이 진태석을 지키려다 한혜라의 숨겨둔 서류를 빼앗으려는 실랑이가 벌어졌고 유리 파편이 튀면서 결국 피를 본 건 진태석이었습니다. 한혜라는 수술대보다 진태석의 피 앞에서 먼저 무너졌고요. 홍세프는 더 낮게 못을 박았죠. 보셨죠? 시작이에요. 오늘 죽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혜라는 도망치듯 수술실로 들어가려 했지만 차정원의 폭로로 이미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에게 처음으로 엄마처럼 말해보려 했는데요. 정원아 여기서 멈추자. 차정원은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내가 멈추면 나한테 남는 게 뭐예요? 그때 조미양이 뛰어와 차정원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정원아 기범 씨가 너 때문에 숨도 못 쉬어. 잠깐 흔들리는 정원에게 공난숙이 차갑게 꽂아버립니다. 차정원, 내가 수하든 뭐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지금부터 건양 지분의 열쇠라는 거야. 한혜라가 수술 동의서에 심어둔 마지막 덫이
공난숙 입에서 완성된 거였죠. 진세훈은 끝까지 흔들리며 물었습니다. 정원, 너 나 사랑한 적 있어? 차정원은 답을 못했고 그 침묵이 진세훈을 더 부서지게 했습니다. 여기서 홍세프가 반전을 꺼냈습니다. 오늘 죽는 사람은 진태석이 아니라 주하늘입니다. 주하늘은 공난숙의 오른팔이면서도 공난숙을 무너뜨릴 증거를 모아온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정원을 사랑해버린 탓에 마지막엔 더 잔인해졌다고 고백합니다. 정원아, 미안해. 널 사랑해서 내가 더 잔인해졌어. 공난숙이 묻자 주하늘은 담담히 인정했죠. 네, 배신했어요. 황 실장이 제압하려 하자 주하늘은 뒤로 물러나며 경고했습니다. 지금 저 잡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같이 끝나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자료를 전송해버렸습니다. 정원은 외쳤습니다. 하늘 오빠, 안 돼. 그런데 바로 그때 계단 위에서 누군가가 주하늘을 밀었고 범인은 구 실장이었습니다. 주하늘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홍세프의 오늘 죽습니다가 현실이 됐습니다. 동시에 주하늘의 휴대폰엔 전송 완료가 떠 있었고요. 공난숙도 한혜라도 정원도 이제 끝일 수밖에 없는 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도 한혜라는 정원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정원아, 내가 너 살릴게. 정원은 울면서 웃었죠. 이제 와서요? 혜라는 결국 윤비서에게 내 금고 서류들 전부 태워라고 지시합니다. 정원을 살리려면 자기 과거를 먼저 죽여야 한다는 걸 이제야 받아들이는 듯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진태석이 묻습니다. 내 며느리는 누구지? 주영채? 차정원? 한혜라는 정면으로 답합니다. 당신 며느리는 내 딸이야. 그게 당신이 만든 가족의 결말이야. 한혜라는 수술실로 들어가고 홍세프는 마지막 예언을 던집니다. 수술이 끝나면 깨어나는 건 한혜라가 아니라 한영순일 겁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정원은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된 것 같은데 마음은 텅 비었고 세훈은 무너졌고 하늘은 피를 흘리고 있었죠. 엔딩에서 진세훈이 다가와 묻습니다. 정원아, 우리 이제 뭐가 되지? 정원은 대답 대신 수술실 불빛을 바라보고 홍세프의 예언만 다시 떠올립니다.